웨이브렌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브렌스 디비전 멀티플렉싱 WDM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한국말로는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웨이브렌스 디비전 멀티플렉싱 파장을 나누어서 그 각각의 채널을 하나의 광섬유로 넣어주는 것을 이제 그 멀티플렉싱이라고 합니다. 다중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광섬유 하나의 광섬유에 만약에 신호를 하나만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10개의 서로 다른 독립된 채널, 우리가 그 라디오 주파수 같은 또 TV 채널 같은 각각의 채널을 광섬유 한 가닥으로 한 가닥씩 필요하다 그러면 10개의 채널이면 10개의 가닥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광섬유의 개수도 채널에 따라서 광섬유 개수가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하나의 광섬유에 10개의 채널을 다 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개의 채널을 묶어서 보내준다. 이걸 다중화 방식, 멀티플렉싱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DM이라고 그러는데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각각의 채널, 각각의 신호들을 서로 타임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호는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신호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타임 딜레이를 줍니다. 그래서 10개의 채널을 10개의 타임 딜레이를 줘서 하나의 광섬유 넣어주는 것을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시간 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의 광섬유에 이 타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분산에 의한 효과도 커지게 되고 또 서로 그 다른 채널 간의 어떤 그 간섭들, 그걸 크로스톡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크로스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효과를 줄여주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 웨이브렌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이고요. WDM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WDM에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거 WDM이 어떤 개념이구나 이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딱 사진을 찍어 놓듯이 찍어 놓으시고 개념상 이런 그 웨이브렌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이 이런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개의 파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람다1, 람다2, 람다3 해서 람다 n까지 각각의 서로 다른 파장의 빛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을 묶어줘서 광섬유 넣어주는 것을 웨이브렌스 디비전 멀티플렉서라고 부릅니다. 웨이브렌스 디비전 멀티플렉서. 그러면 이 각각의 파장을 하나의 람다1, 람다2, 람다3를 하나의 광섬유로 묶어줘서 넣어주게 되고요. 그럼 이 광섬유는 서로 다른 파장에 대해서는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광섬유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광섬유를 따라 진행하는 파장들은 어떤 게 생기냐면 광섬유 로스가 생기죠. 광의 세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장이 세기가 줄어드는 것을 광증폭기,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증폭을 시켜주고 복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증폭된 각각의 파장의 신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광섬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 광주에서 서울로 신호를 보내준다. 각각의 n개의 파장을 나눠서 보내준다 했을 때 하나는 그 대부분 서울로 가더라도 몇 개는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지 아니면 대전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신호들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지에서 하나의 파장을 뽑아서 내주는 것을 애드드롭 멀티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그 톨게이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톨게이트 맞나요? 인터체인지. 그래서 특정한 전주 인터체인지에서 나가서 빠져줍니다. 드롭 람다 3가 빠져주고요. 그 다음에 전주 인터체인지에서 만약에 서울로 가는 빛이 있으면 람다 3 대시가
들어와서 그 신호를 따라서 다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드드랍 멀티플렉스는 인터체인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웨이블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스는 톨게이트 역할, 각각의 우리 들어오는 톨게이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진행을 하다가 다시 뭐 앰플리파이어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휴게소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운전자가 그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잠깐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에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 고속도로의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앰플리파이어는 휴게소, 애드드랍은 인터체인지. 자, 그러면 이런 애드드랍 멀티플렉스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앰플리파이어도 진행하는 그 거리에 따라서 여러 2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많은 다수의 앰플리파이어 존재를 하죠. 우리가 그 휴게소가 여러 개 있듯이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하면 웨이블렌스 디비전 디멀티플렉서라 그래서 파장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파장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각각의 파장으로 나눠줘야지 서로의 신호를 분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주로 이제 프리즘 같은 것들. 그래서 백색광이 들어오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쭉 퍼져서 나오게 되죠. 이 파장을 나눠주는 그런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걸 이제 그 웨이블렌스 디비전 디멀티플렉서. 그래서 웨이블렌스 디비전 멀티플렉서하고 디멀티플렉서는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사실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AWG라고 하는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신호 각각의 채널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로 묶어주면 멀티플렉서, 전체 신호가 들어와서 다시 파장을 나눠주면 디멀티플렉서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각각 같은 디바이스인데 독립된 이제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장이 나눠졌다. 만약에 람다 1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이 람다 1에 해당하는 빛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람다 1 패스 필터, 람다 1만 패스되는 필터, 혹시 모르는 다른 파장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람다 1 패스 필터를 둬서 람다 1만 받게 되고요. 그럼 람다 1에 신호가 실린 신호가 디텍터의 광이 정기적으로 바꿔주고 이 정기 신호는 다시 한번 증폭된 신호로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뭐 리타이밍이라든지 또는 그 신호에 만약에 이게 신호가 노이즈가 껴서 깨끗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 다 처리를 해준 다음에 깨끗한 정기적인 아웃풋 신호를 만들어주고 이것을 정보화 신호, 뭐 그림이면 그림, 아니면 이미지면 이미지, 또는 사진이면 동영상이면 동영상, 글자면 글자 이런 식으로 음성이면 음성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원래 넣어줬던 신호의 형태로 정보의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WDM의 하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DM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에 제가 설명한 것들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은 서로 다른 웨이블랭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웨이블랭스는 아주 그 좁은 스펙트럼이 아주 좁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좁을수록 채널의 개수가 만약 정해진 파장의 범위 내에서 이 스펙트럼이 잘게 쪼개질 수 있는, 잘게 쪼개져야 채널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로 스펙트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로가 두 웨이브랭스가 서로 이웃하는 웨이브랭스가 오버랩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로한 스펙트럼으로 나눠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모듈레이션 시켜줘야 되는데 웨이브랭스의 디스토션, 웨이브랭스의 왜곡이 없이 모듈레이션 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처핑이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 뭐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네, 그 웨이브랭스가 이렇게 하나의 람다 1의 웨이브랭스를 모듈레이션 시켜주는데 그것이 람다 2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하는 웨이브랭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듈레이션 시켜줘야 된다. 뭐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두 웨이브랭스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싱글 트랜스미션 미디움, 이거 우리가 이제 일반 광섬유를 얘기하는 거죠. 싱글 트랜스미션 미디움으로 서로 다른 웨이브랭스가 아주 효율적으로 커플링 돼야 된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멀티플렉서를 뜻합니다.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옵티컬 앰플리피케이션, 모든 웨이브랭스에서 광증폭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미션 미디움의 어테누에이션, 감쇄를 보상해주는, 컴펜세이트 해주는 이런 그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그 광통신에서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광증폭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광통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광이 들어오면 그걸 증폭해주기 위해서는 다시 디텍터로 전기신호를 바꾼 다음에 전기적으로 증폭한 다음에 다시 그걸 광신호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기로 복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신호의 딜레이라든지 신호의 왜곡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장이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파장, 각각의 파장들을 다 디텍팅을 해서 다시 증폭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비용 면에서든 또는 그 신호의 어떤 왜곡적인 측면에서든 너무나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신호, 빠른 정보 전달이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는 정기적인 변환이 필요 없이 광이 들어오면 레이저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빛으로 에너지를 줘서 그 개인 미디움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신호가 줄어든 신호가 들어오면 저장되어 있는 개인 미디움이 저장된 에너지를 빛 신호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정기적인 신호 변환 없이 바로 통과만 되면 증폭이 되는, 그리고 모든 파장에서 입력되는 거의 대부분 파장에서 동일한 증폭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면서 그 가격적인 측면도 아주 낮췄죠. 그러면서 그 획기적으로 이걸 개발했는데, 그냥 제 예상으로는 지금은 이제 옵티컬 앰플리파이어가 아직 그 노벨상을 안 받았지만 향후 한 10년 내에 이 광증폭기 기술이 아마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지금 광섬유, 광통신에 대한 것들을 받았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옵티컬 앰플리파이어 이런 것들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자, 그리고 이제 드로핑 앤 애딩 채널, 그래서 트랜스미션을 따라서 애드 드랍 멀티플렉서, 우리가 아까 인터체인지 역할을 해주는 거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디멀티플렉싱 해서 각각의 채널을 나눠주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신호들을 디텍팅하고 다시 그 신호 왜곡된 것을 다시 복원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내용들을,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이 밴드위스가 한 200GHz 정도 되고요. 주파수 폭이 200GHz 정도 되는데, 이 WDM을 특별히 덴스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래서 DWD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기가, 만약에 100기가 채널 스페이스이다, 이 채널 간의 그 간격이 100기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기가 간격이다. 파장으로 하면 0.8나노가 되겠습니다. 100기가 하면 0.8나노.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0.8이 반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0.4나노다 하면 200G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GHz 채널 스페이싱을 가지면 파장으로 나눠주면 0.8나노의 간격을 갖는다. 보통은 이제 0.8나노. 이걸 점점 사람들은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0.8에서 0.4, 0.2 이런 식으로 점점 줄이면 동일한 그 파장 간격에서 더 많은 주파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레이저라든지 모듈레이터라든지 또 아까 애드 드럼 멀티플렉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웨이블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서라든지 또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그 WDM에서 채널 스페이싱이 아주 내로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이 두 채널 간의 간섭들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non-linearity라고 부르는데, 이런 non-linearity에 의해서 채널 간의 인터랙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쪽 채널의 정보하고 이쪽 채널에 있는 정보가 서로 인터랙션을 주고받으니까 신호가 겹쳐지는 거죠. 신호 왜곡이 발생하는 거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로 non-linearity, 옵티컬 파이버의 non-linearity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 비선이 효과,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비선이 효과라고 그러는데, 광섬유에서 비선이 효과가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디스폴션 할 때 이 비선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분산 파장에서 비선 효과가 극대화된다. 영분산 파장으로 빛이 들어가면, 아주 센 빛이 들어가면 그런 영분산 파장에서 그 파장이 원하지 않는 파장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비선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